진행하게 된 경제사회복지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라서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열심히 시청하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저희는 오늘 상황에 맞는 인사법과 회사 내 동료 관계 기술, 스트레스 관리 기술 이 세 가지를 함께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상황에 맞는 인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인사하는 방법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나 직장 동료, 직장에 온 손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헤어질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복지관에서도 직장에서도 다르지 않겠죠?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헤어질 때도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음부터는 이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생길 텐데요. 그때 우리는 동료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할 때는 무엇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또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와 같이 정중한 말투로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청한 후에 직장에서 도움을 받아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일을 하다가 아플 때 동료나 상사와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프다면 몸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잠시 쉬고 싶다면 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해요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동료나 상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배웠었죠.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또는 이건 어떻게 하나요? 처럼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두 잘 기억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직장에 지각했을 때 상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물론 지각하기 전에 상사에게 먼저 전화나 메시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라면 직장에 도착해 상사에게 찾아가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늦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성실하고 열심히 잘할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지각을 하는 것보다는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일찍은 얼만큼을 의미할까요? 1시간 전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직장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여유있게 다녀올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일찍 출근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복지관에서 가장 잘하는 거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인사하기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동료이거나 상사 혹은 직장에 찾아온 손님이기 때문에 항상 인사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면 웃으면서 하게 되면 좋겠죠. 옷은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청결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서 깨끗한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5번. 땡땡의 실수를 조용히 덮어준다. 과연 빈칸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근무할 동료입니다. 물론 동료가 아주 큰 실수를 했는데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작고 사소한 실수라면 우리가 함께 실수한 부분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면 사이좋은 동료 사이가 될 수 있겠죠? 6번은 5번과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인데요. 직장에서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실수를 상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실수는 인정하고 이야기해야 바람직합니다. 7번. 동료나 상사가 나를 불렀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까요? 네.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해야 대답을 들을 수 있겠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대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사가 지시한 사항은 언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지시한 사항은 지금 바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사가 지시한 사항을 나중에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까먹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지시한 내용은 지금 바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생활에서 꼭 필요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운동하기. 운동하면 숨차고 덥고 힘들죠. 하지만 운동이 끝난 후에 샤워까지 마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개운해짐이 느껴지죠? 스트레스 관리에 운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폭식하기. 폭식은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아주 많이 먹는 것을 말합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땐 항상 즐겁지만 배가 꽉 차도록 먹어버리면 몸도 무겁고 배가 아파서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 듣기. 저는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인데 어떤 사람은 크고 신나는 음악을 들어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들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여행 가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주 가지 못하게 된 여행 가기이지만 가족이랑 함께, 친구랑 함께 여행 가는 것은 말로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죠. 직장에서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땐 여행을 가보는 것도 아주 좋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에요. 큰 소리로 웃기.
우울한 날에 큰 소리로 웃어보셨어요? 저는 가끔 우울한 날에 억지로 큰 소리를 내고 웃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기운이 나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는 날에 한번 큰 소리로 웃어보세요. 나만의 취미생활. 나만의 취미생활만큼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일은 없겠죠? 제 취미생활은 캠핑이에요. 저는 캠핑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여러분의 취미생활은 무엇인가요? 아직 없다면 함께 찾아볼까요? 계절에 따라서 취미생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봄에는 어떤 여가생활이 있을까요? 네, 봄에는 소풍도 가고, 캠핑도 가고, 꽃구경도 가고, 날씨가 따뜻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여름에는 너무 덥지만 더울 때만 할 수 있는 여가 생활들이 있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수영장, 바다, 계곡처럼 시원한 곳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 건 여름밖에 없죠. 가을은 물들은 단풍이 너무 예쁜 계절이죠. 캠핑도 가고 등산을 하면서 빨간색, 주황색으로 물들은 단풍들을 구경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겨울은 너무 춥지만 겨울에만 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 생활들이 있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스키 타기, 눈사람 만들기, 따뜻한 온천 가기 등 겨울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취미 생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절에 따른 취미 여가 생활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여가 생활들이 있으셨나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찾으셨다면 너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직장생활 기술 교육 어떠셨나요? 취업한 후에 직장생활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 영상에 집중하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